전원주택 50% 이상 폭락. 시골 빈집 매물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농막 있는 땅들 매물이 쏟아집니다. 시골집과 토지값을 아무리 내려도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보러 오지도 않아요.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파파TV입니다. 은퇴 후 건강과 소소한 삶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이 시골 빈집이나 세컨하우스를 구입하여 전원생활을 할 찬스일까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시골 빈집이 너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시골집을 사서 수리하거나 신축을 하면 1억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해준다거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 등 당근들이 준비되어 있고, 빈집 주인이 빈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채찍까지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늘어만 가는 빈집 해소를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입니다. 빈집들이 많이 매물로 나오겠죠? 또 한편으로는 LH 농지 투기 사건으로 인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농막 설치, 농지 구입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 농사를 위한 농막이나 농지 구입이 아니면 설치 및 구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시골의 농지들 그리고 농막들 매물 쏟아집니다. 이래저래 매물 쏟아지고 살 사람은 없고, 지금 농촌 토지와 농막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이고, 전원주택도 함께 거의 폭탄 수준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법이 애꿎은 주말 농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농민들만 당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열통이 터집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세컨하우스 장만할 기회가 될까요? 농막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절대 농지가 아니라면 조건만 되면 쉽게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싸게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싸게 사서 조금 돈을 들여 용도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아담하고 이쁜 정원 만들고 옆에 텃밭 가꾸는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묵히는 농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또는 그냥 공짜로 땅 빌려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텃밭을 늘리고 싶다면 농지 빌려서 농사 지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넘쳐나는 시골집 구입해서 수리하거나 신축을 해서 전원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1년 전 시골집 가격 수준보다 30에서 50% 이상 폭락했으니 정부 지원 받아서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시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에 맞물려 있고 많은 정책들이 도시민들이 농촌의 집을 구할 수 있는 유리한 모양새입니다. 정부 정책들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총알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방송에서 몇 번 더 농민들 다 죽어간다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절벽으로 농촌 소멸하는데 다 죽게 생겼다는 둥, 이런 뉴스가 빈번해지면 그때가 찬스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내년 중후반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전원생활을 꿈꾸는 우리네님들, 시골살이 결정을 하시면 인터넷 뒤져보고 발품들을 팔아서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서 지역과 장소를 정하실 텐데요.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농촌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11개 군 지역 읍면의 무려 40%가 인구 3,000명 이하입니다. 농촌 지역의 읍면 인구가 3,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병의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1,800명 아래로는 식당과 제과점이, 1,5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폐업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시설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떠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순으로 지역 소멸한다고 합니다. 시골 인구가 줄고 생활시설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시골집과 땅값은 폭락할 것이며 거저줘도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골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옥석을 가려야죠.
시골은 시골인데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 또는 지방의 도심에서 1시간 이내 위치에 산과 강이 있어 풍광이 뛰어나고 고속도로에 근접하거나 해서 도시권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30분 거리 내에 큰 병원 그리고 지자체 행정타운이 있으면 최상급입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생활시설 인프라 구축이 더 잘 될 거고요. 이런 곳은 인구가 아마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반면에 혐오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급입니다. 축사, 공장 및 창고가 많은 동네, 고압선, 쓰레기 처리장, 레미콘 공장 등 혐오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좋은 주택마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한 다 괜찮은데 외부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이유들로 예를 들면 갈수기의 식수 문제나 또는 마을 내 갈등 요소 등으로 마을의 빈집들이 보여지면 그곳은 또 제외입니다. 한번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미래에는 마을이 소멸되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은 좋은 동네와 안 좋은 동네로 양극화되어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집과 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하는 시골 동네와 집들은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풍광 좋은 곳에 아담한 집 짓고 예쁜 정원 만들고 텃밭 가꾸며 살아가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우리네님들. 이제는 좋은 동네를 찾아서 좋은 집을 찾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 번씩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원 생활을 위하여 결정을 하고 바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 임대 및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 많습니다. 상태 괜찮은 집을 월 10만원 전후로 임대해서 1년 정도 살아보시고 마을 정서와 맞고 마을 속에 융화되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전원 생활하시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으시면 그 다음에 주택 구입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임대해서 살아본 집이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그 집을 구입해서 눌러 살던지 아니면 동네에 나오는 집을 구입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 살다 보면 시골 집값 또한 잘 알게 되니 사기당할 일도 없겠죠. 요즘은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집주인가는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은 8천만 원에 해서 3천만 원을 꿀꺽하는 겁니다. 절대 집주인과 구입자와는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따로따로 해서 다운 계약서 쓰는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칩니다. 부디 잘 둘러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재미있는 노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